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썬더베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캐나다 유학 상담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매일매일 많은 분들을 뵈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원장님 어느 도시 가면 좋을까요? 어떤 학과를 하면 좋을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 뭐 캘거리 이런 대도시를 주로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소도시보다 또 중소도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민을 할 때 우대하는 이제 이유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환율도 지금 계속 1,000원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도 올라가고 이랬을 때 고물가나 고환율에 좀 심적인 부담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저희 유학트리처럼 캐나다 전역의 공립컬리지나 사립컬리지랑 일하는 곳도 많지 않을 거고, 저같이 이제 상담원이 오랫동안 20년 넘게 캐나다 전역의 학교들과 본격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학생들 관리를 하는 곳도 저는 굉장히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썬더베이 하면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썬더베이 지금 한국 분들 몇 명 안 되는데 아마 저희 유학트리 학생들이 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명 내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썬더베이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예요. 제가 지금부터 캐나다 썬더베이에 있는 공립컬리지 컨페더레이션 컬리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컨페더레이션 컬리지 하면은 썬더베이라는 도시 있고, 썬더베이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 올라가는 온타리오주 북부에 있어요. 온타리오주 일단은 춥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북쪽에 있으면 또 얼마나 추울까 이 추운 거를 걱정하시는데, 겨울 날씨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써니데이가 많은 도시다. 1년에 365일이라고 그러면 썬더베이에 햇빛이 나는 그 날짜 수를 세봤더니 305일인 거예요. 그 365일 중에서 305일이 햇빛이 쬐다 보니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2개월 정도, 물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그렇겠죠. 눈 오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겠지만 이렇게 햇빛을 볼 수 있는 도시가 썬더베이인 거예요. 그래서 썬더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가 겨울 스포츠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제가 이제 썬더베이를 보냈던 분들은 요리학과, 이제 초기에 참 요리학과가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항공정비, 항공제작, 그리고 요즘에는 그 IT, 엔지니어, 또 의료계통을 참 많이 가세요. 의료학부를 보면 다른 이제 뭐 밴쿠버, 토론토에 있는 컬리지들은 공립에서 의료학부를 안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입학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썬더베이는 학교 자체에 이제 학교 자체에 연계된 어학이 있어요. 학교 캠퍼스 내에 이제 연계된 그 어학 과정이 있는데, 이 어학 과정을 이제 마치시잖아요. 마치시면 그 마친 수료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IELTS 6.5 갖고 있는 사람들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점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자리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내가 과를 정할 수 있고 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1967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된 공립 컬리지인 거죠. 물론 학교 안에 기숙사도 있고, 전체 학생 수를 리포트로 보니까 6,500명 돼요. 썬더베이 인구가 10만 인구인데, 그 중에 컨페더레이션 컬리지의 파트나 풀로 공부하는 재학생 수가 6,5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6,500명 중에서 국제학생은 1,450명, 전 세계 65개 국가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썬더베이로 공부를 하러 오고 있고, 25개 국가에 저희 한국이 속해 있는 거죠. 한국 학생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 제자들을 보면, 제 학생들을 보면 제가 한 15년 정도 컨페더레이션 컬리지를 보냈는데 임상병리 보조도 갔었고요. 1년짜리 과정이지만 의외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1년짜리만 해서 PGWP 1년짜리 받아서 영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PGWP가 영주권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어떤 조건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민법에 따라서는 국제학생 이민법으로 하려면 PGWP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졸업을 하고 나서 1년짜리라도 충분히 거기서 고용주한테 스폰을 받아서 취업비자 연장하는 케이스도 있고, 1년짜리 취업비자를 영주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짜리를 2가지 과정을 하면 또 3년 취업비자도 나오니까 2년짜리 과정은 이제 졸업을 하고
반드시 졸업을 해야지만 PCWP를 신청해 볼 기회가 있지만 1년짜리를 2개 하시는 분들은 1년짜리 맞췄을 때도 내가 이민의 조건이 되면 영주권 수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학비하고 생활비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꽤 큰 돈인데 그 3천만 원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죠. 영주권법에 따라서 1년짜리 공부를 하고 취업만 해도 영주권 하는 법도 있고, 졸업을 해서 1년 일하면서 거기서 고용 취업비자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연락 온 남학생인데 썬더베이에 있는 컨페더레이션 칼리지 요리학과를 간 학생이었어요. 한국에서 요리 고등학교를 나오고 영어가 굉장히 좀 초급부터 한 학생이었는데 어학연수 하고 제가 중소도시 가라고 했죠. 왜냐면 대도시 있으면 영어가 잘 안 늘고 영어가 좀 정말 안 느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환경이 남학생이다 보니까 주변에 놀 친구들도 많고 여학생들 또 성격이 좋으니까 또 한국 학생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소도시 가서 여기 가서 영어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같이 영어 정말 안 늘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 학생이 거기 썬더베이에 갔을 때만 해도 학교 측에서 ESL 학생인지 알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학교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죠. 아유, 이 학생 정말 열심히 할 학생이고 요리고등학교 나오고 요리에 대한 정말 패션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입학시켜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좀 컨시더 해달라. 이렇게 잘 국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학생이 이제 입학을 했고, 성실하니까 또 이제 영어는 좀 천천히 늘지만 성실하니까 영어도 열심히 하고 졸업도 하고. 그래서 온타리오주에서 취업해서 영주권을 이제 노려보다가 영주권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 학생이 또 계기가 돼서 또 밴쿠버로 옮겼더라고요. 얼마 전 연락이 왔는데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아니 어떻게 13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메리어트 호텔에도 취업했다가 코로나도 겪어서 뭐 회사도 이직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13년 있었다는 거는 사실 PCW 3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취업비자 연장이 됐다는 거죠. 아마 영어 점수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민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이유가 좀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IELTS 시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냥 일하는데 그냥 집중이 되고 거기서 지내다 보면 일하면서 취업비자 연장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떤 도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은. 그래서 13년 만에 그 어떻게 보면 영어 점수 해서 어떤 임의법으로 PMP로 했는지 아니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점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나 13년 만에 영주권 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원장님 덕분에 그냥 중간에 포기도 하려고 했고 또 공부하기도 힘들 때도 있었고 부모님이 들어오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캐나다에서 좋은 직업도 갖고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학생분 중에 썬더베이 컨페더레이션 치위생학과 졸업하고 썬더베이에서 일을 하다가 토론토로 내려와서 일을 해서 영주권 받는 분도 있고, 이게 라이선스 직업이다 보니까 밴쿠버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1년 일하고 EBC PMP, 익스프레스 엔트리하고 BC PMP가 통합된 이민법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9월에는 또 저희가 엄마가 아이 둘 데리고 조교학을 가셨던 분인데 다른 도에 계셨던 분인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조교학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공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연락이 주셨어요. 원장님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의료계통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제가 치위생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남편분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오시더라도 엄마가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가족이 이주하는데 훨씬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40대신데 여기 컨페더레이션 치위생을 이번에 9월에 가신 엄마도 있어요. 3년 과정인데 치위생과를 나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취업을 구하세요. 지금까지 보면 정말 취업이 안 됐던 분들이 제 속 고객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전에는 좀 약간 그 생각을 좀 주저했던 학과 중에 임상병리 보조라던가 치과 보조가 있었거든요. 덴탈 어시스트. 치과 보조가 1년이면서 예전에는 NOC 레벨이 C라서 이민 직업의 레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치위생 3년이 너무 이제 학비도 1년에 한 2,300만 원 정도 들고 기자재가 실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치위생이 학비가 생각보다 한 23,000불 정도 좀 비싸요.
그거 3년 과정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 근데 이제 연봉이 또 되게 세요. 치위생사는 연봉 초봉이 좀 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위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치위생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치과보조도 요즘에 많이 문의가 있어요. 치과보조 바로 하시려면 제가 문과를 나왔고요. 원장님, 제가 고등학교 이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문과 나왔고 영어도 안 되고 뭐 생물이나 화학 배운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 성적도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자기가 꿈만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캐나다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가 부족하다. 그럼 가기 전까지는 영어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영어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웬만한 진짜 우리 표현으로 도끼 있는 거 아니면 매일매일 영어 학원 다니고 진짜 헬스 끊어놓고 매일 가는 거 어려운 것처럼 매일 학원 가고 매일 진짜 영어를 스피킹을 하고 넷플릭스 매일 보면 좋은 거 알죠? 영어 자막 켜고 끄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국은 캐나다에 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컬리지에 다양한 의료 학부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영어가 레벨이 돼서 도달을 해서 그 영어 레벨을 가지고 그 대학의 과를 가시면 그 과를 졸업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문과 나와서 자신도 없고 제가 지금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두려우신 분들은 저희 유학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커뮤니티로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저희 유학트리가 20년 넘게 운영이 된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랑 캐나다 컬리지의 직원들과 이메일과 뭐 SNS, 메신저로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과 또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 커뮤니티가 워낙에 잘 형성돼 있어요. 그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시더라도. 썬더베이 컨페더레이션 아마 치위생학과 졸업생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학생 중에는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국제학생을 많이 뽑아왔고 한국 학생들을 제가 많이 그동안 보내왔고 1년에 한 서너 명은 항상 저희가 튜어로 갖고 보내왔었어요. 코로나 때도 갔었고 그래서 올해도 졸업생이 저희 유학트리 학생이 치위생이 한 4명 정도가 되시는데 다들 이제 국가고시 이제 국시 준비하고 계시고 국시 합격률도 저희 학생들 100%예요. 국시를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학교에서 그만큼 잘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2023년 9월에 어학을 하고 영어를 하다가 내년 9월에 본과를 가시거나 아니면 영어가 조금 더 부족하시면 영어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9월에 가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이 지역은 어학연수 하시는 동안 본인이 공부하는 동안 만약 기혼자라고 하시면 아이들 학비도 면제되시고 이 지역의 공립교육청, 카톨릭교육청 다 무상교육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니까 한인마트나 한인 식당은 없대요. 근데 이제 아시아 마켓이 있어서 김치도 다 들어오고 배추도 들어오고 해서 막 다 음식 만들 수 있고 김치도 만들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10시간 걸려서 밴쿠버 가시고 또는 이제 토론토까지 직항으로 한 13시간, 15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토론토 가서 비행기 갈아타서 2시간 올라가는 썬더베이에 가셔서 내가 정말 캐나다 전역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 직업, 의료학부라던가 유아교육도 좋고요. 또 IT라던가 요리라던가 이런 공부를 하시고 내가 만약 과를 정하지 않은 분이라면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현지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과를 정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기숙사가 레지던스 그 기숙사가 아파트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여러 나라 학생들이 되게 어울리면서 살 수 있고 이 썬더베이 컨페더레이션 컬리지 필름학과도 좋아요. 영어학과요. 제가 영어학과도 보내봤는데 영어학과 이 커리큘럼 되게 좋아서 영어학과 졸업하고 나서 토론토라던가 밴쿠버 가서 취업한 학생들도 있었고 영화에 대한 어떤 열정만 있는 학생이면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어요. 여기 영어학과 필름학과 가시는 것도 정말 추천하는 학과고 그래서 이 학과를 좀 썬더베이의 컨페더레이션 컬리지가 좀
점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많은 컬리지들이 한국인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컬리지에는 한국인 직원이 없어요. 초기엔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이직을 하신 다음에 한국인 직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컬리지에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한국에 있는 유학원들이 많이 홍보를 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왜냐하면 그 정보를 받는데 한계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유학트리는 저희가 정보력도 있고 오랫동안 이 학교하고 또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학생들한테 들은 경험담도 있고 또 피드백도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컨페더레이션 칼리지 썬더베이를 추천하고 이 지역에 정착이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정착을 하고 계신 가족분들도 소개드릴 수 있고 서로 조인트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는 추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학드리는 유학을 준비할 때 무료 수속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수속료를 안 받고 하시냐고. 근데 저희는 학교로 가는 조건으로 무료 수속이에요. 그래서 학교랑 비자를 지금 이번 달 무료 수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로 설립된 지 한 23년 됐거든요.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캐나다에 한해서 캐나다의 유학이나 컬리지 또는 영주권을 자기가 셀프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 눈을 열어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민에 대한 루트도 알려드리고 이민법에 대한 루트도 알려드리고 전체적으로 눈을 좀 열 수 있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제 정말 다행히도 저희 통해서 가신 유학트리 고객분들은 학생분들은 자기 길을 꿈을 잘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꿈을 찾아서 이왕 한 번 공부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엄마나 아빠나 또는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신 분이나 또는 이제 여기서 대학을 졸업해서 캐나다를 가시는 워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 그런 분들 한번 중소도시로 가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중소도시를 가야지만 내가 그 도시에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워홀로 가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학생비자 하나 더 받아가세요. 왜냐면 워홀은 공부를 못 하잖아요. 6개월 정도밖에 못 하고 대학 부서에서는 워홀이 공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홀 비자를 받으신 분들도 학생 비자를 받아 가셔서 원래 어학연수 기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워홀 비자를 갖고 캐나다에 가서 어학연수 학생 비자로 들어가시면 어학연수 기간에도 워홀 비자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 어학연수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유학들이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저도 이제 한 올해 말이 되면은 캐나다 학교들을 많이 이제 투어를 해보면서 유튜브를 찍을 생각인데 썬더베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연이 참 아름답고 무엇보다 이 지역에 슈페리어, 레이크 슈페리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고객분들이,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원장님 저희는 썬더베이에서 여기 호수가 바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구글에서 썬더베이에 있는 슈페리어 호수를 찾아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요트도 많고 진짜 끝이 안 보이는 호수거든요. 자연이 아름답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써니데이가 정말 캐나다에서 가장 많고 토론토에서 2시간 거리고 또 미국하고도 또 가까운 도시거든요. 이 썬더베이에서 캐나다의 어떤 정말 정통적인 캐나다 분위기를 느끼시고 어학연수 하면서 내가 용기를 얻어서 의료학부도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좀 안정적인 삶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유학트리로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 카톡 아이디가 유학트리니까 아이디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